이번 영상에서는 과거형 서법조동사가 어떻게 불확실함을 나타내는지, 과거형에 대한 영미인의 사고방식을 알아봅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사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잠시 한정사와 명사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만의 문법입니다. 대문자로 쓴 북은 책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관념으로서의 책을 말합니다. 머릿속에 관념으로 존재하는 북을 입으로, 언어로 말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책을 말하는데 북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 book. Some books. Such a book. This book. The book. My book. A book. Some books. Such a book. This book. The book. My book. 빨간 글씨는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사입니다. 넓게 보면 관사도 한정사에 속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은 명사만 말하면 안 되고 위와 같이 무조건 한정사와 함께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사는 수식어인 형용사처럼 안 써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써야 하는 말입니다. 명사를 말할 때 한정사와 함께 말하지 않으면 명사는 언어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명사는 명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정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항상 한정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water, 이 경우는 명사 앞에 한정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관사가 결합한 것입니다. 무관사 무표 플러스 water의 형태입니다. 한정사로 나타나는 명사문법이 바로 수입니다. 할 말은 참 많지만 부득이 명사편으로 미룹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는 한정사와 함께 그것도 무조건 써야 합니다. 왜일까요? 북을 감추고 한정사만 모았습니다. 북은 불특정한 어떤 책이라는 말이고 my 북은 매우 특정한 내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북과 my 북은 북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극과 극입니다. 말인즉 어에서 my로 갈수록 한정의 정도, 즉 한정성이 강해집니다. 한정성이 강해질수록 인식의 정도가 높아집니다. 인식의 정도는 인식적 거리감으로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은 불특정한 책으로 인식적 거리감이 멀고 my 북은 매우 특정한 책으로 인식적 거리감이 가깝습니다. 영미인은 인식적 거리감을 느끼고 이를 내재적으로 의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적 거리감을 한정사로 구별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문법에서 말하는 한정은 형용사 역할인 수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로 인식의 정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명사편에서 살펴보고 알아갈 것입니다. 명사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인식적 거리감, 한국인인 우리는 별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아주 예민하게 구별합니다. 서양이 개인중심의 사회고 서양인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인식의 정도, 인식적 거리감, 이는 명사문법뿐 아니라 동사문법인 서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was, were는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1인칭과 3인칭의 과거형이
was로 같습니다. 같은 이유가 있겠죠? 나와 나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나에게 나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와 남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3인칭인 남은 멀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위와 같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인 3인칭 he에는 과거형 비동사로 was를 씁니다. 이번에는 I의 was를 썼습니다. was를 썼으니 이는 곧 이때 I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I는 가깝게 느껴지는 나입니다. 하지만 영미인에게 과거의 I는 멀게 느껴지는 남과 같습니다. 요컨대 I의 was를 쓰는 이유는 과거의 I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I는 1인칭이지만 과거의 I는 3인칭인 셈입니다. was를 통해 과거형이 인식 심리와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제가 아닌 서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는 거리감이 있고 그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멀게 느껴진다는 말이 확실하다는 느낌은 아니죠? 도리어 반대죠? 거리감이 있고 그만큼 멀게 느껴짐. 이를 서법에 적용하면 인식적 심리적 거리가 먼, 즉 불확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제에서 말하는 과거형은 시간의 문제로 인식되고 과거사와 과거 시점을 의미하지만 강조합니다. 서법에서 말하는 과거형은 인식 심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불확실을 의미합니다. 과거형 하면 과거 시제만 떠오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불확실도 떠올라야 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심히 보세요. He can go there. He can go there. He could go there. He could go there. 이때 could는 과거 시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형을 쓴 것입니다. 위와 같이 can에서 could로 바뀌면 가능성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갈 수 있어가 잘하면 갈 수 있을 거야가 됩니다. 불확실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확실은 불확실을 넘어 상상이 되고 상상은 상상을 넘어 가정이 됩니다. 불확실, 과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셨죠? 과거형과 관련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과거형 서법조동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ould I use your phone? Could I use your phone? 이때 could 역시 과거 시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때 could는 공손을 나타냅니다. 이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과거형이 공손을 나타내는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